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5세 이상 여성과 소개팅을 기피해야 하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이 아주 좋은 댓글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상 조회수가 엄청 높았다는 건데 얼마나 높았는지 한번 볼까.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조회수가 18,000이네요 네, 조회수가 18,000. 그리고 보자, 좋아요 수요일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96.7인데 제 방송이 보통 평균적으로 좋아요 비율이 97은 넘거든요. 이건 좀 낮게 나왔네. 아마 여성분이 노르신 것 같아. 35세 이상 된 여성분이 노르신 것 같아요. 현시부장하고 싶지.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 근데 이 나이 되면 여자분들이 힘들어요. 여자가 외모가 괜찮아도 힘들다니까. 여자들이 보통 외모로 좀 연애시장에서 좀 득세했던 분들도 아 이제는 끝났다 느끼는 나이가 저 나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원래 같은 생각해. 20대면 이제 가입을 안 하는 그런 연애 소개팅 어플이나 아니면 이제 만남 어플이나 동호회나 아니면 이제 오픈챗 같은 것도 원래는 안 하거든요. 20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30대 되면 하는 이유가 저런 겁니다. 네. 왜 하겠어요? 이제 남자들이 안아주거든요. 안아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저렇게 움직이니까 더 추태야 저게. 나이 먹고 왜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이 먹고 갑자기 그런 오픈톡 모임이나 아니면 이제 동호회 모임 나오는 거 다 알거든. 이제 짝차적으로 나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 중에 좋은 여자 없다는 것도 안단 말이야. 알거든요. 남들이 더 멀리 하는 거야. 아, 이 눈이 왜 저러는 걸까? 아줌마 참 어떻게 살겠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딱하네. 딱 보이는 거라니까 이게.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짝을 찾거나 결혼까지 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 굳이 35세 나이 찬 여자하고 굳이 결혼해야 될까? 여자가 만약에 가진 게 많거나 뭐 능력이 좋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애초에 그런 여자가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 대부분 나이 차고 능력도 고만고만하고 이제 미래 계획도 안 세워놓고 불안불안하니까 나오는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왜냐면 여자분들 직장이 대부분 나이가 40 넘어가면 못 버텨요. 이게 못 버팁니다. 좀 직업이 좋았던 분들도 못 버텨.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화이트칼라 뭐 사무직이나 뭐 강사 같은 것도 40 넘으면 못 버텨요. 생명이 짧거든 여자분들 직업이 대부분. 평생 직업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평생 직업을 말할 수 있는 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말고는 없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은 또 일이 힘들고 보수가 적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이 저 나이 되면 여러가지 불안감 많이 느낍니다. 아 진짜 결혼하면 골로 가는구나. 근데 여자분들이 골로 간다고 느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여자들은 좀 위기 대처 능력이나 위기를 인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미 시기가 훅 지나고 나서 아 늦었구나 생각하는데 늦었을 때가 가장 늦은 거야. 여자의 늦음은 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끝난 거예요. 더 일찍 생각하시지. 적어도 한 30 됐을 때 생각하시지. 근데 35 돼가 생각하냐 말이야. 남자들은 아니죠. 여자가 35 되고 결혼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오염된 사람이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안단 말이야. 여자는 저 나이 먹고 결혼 못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아. 그럼 왜 문제가 많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35세 이상 된 여자는 일단 가치가 떨어져요. 엄청 가치가 떨어져요. 외모로 올려치기에도 가치가 떨어져요. 왜냐면 그 외모라는 게 언제 폭삭 늙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폭삭 늙을 나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도 압니다. 저 나이 되면 이제 화장으로 커버 안 되고 이제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성형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 알아. 성형으로 커버 안 되는 나이, 화장으로 커버 안 되는 나이. 근데 나이 먹으면 더 커버가 안 돼.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를 볼 때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모로 커버 안 되는 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무라적 능력이 극도로 떨어진 나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무라적 능력은 가해 능력. 자녀를 가지기 힘들다는 거죠. 여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 공격하는 경우도 그런 거야. 빨리 낳고 싶어서. 빨리 낳아서 어떻게든 좀 그 남자 이제 좀 발목 잡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임신 공격해도 그 자녀가 앞으로 건강하게 태어날지도 장담할 수 없어 이게.
요즘 워낙에 기형아 출산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나이 차면 되려 겁을 먹어, 여자 분들한테. 그 여자분들 중에 술 담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노산이나 기형아 출산 문제가 더 심해, 이게. 이거 남자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몰랐지. 근데 요즘엔 다 공개가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공개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35세 넘었는데 웨이트가 급 떨어져요. 이게 외모만으로 커버가 안 돼. 남자 입장도 들어보세요. 남자 입장도. 여자는 아직도 외모 괜찮은 남자 노력이지. 그러니까 놀아주긴 하겠지. 근데 그게 결혼까지 안 간다니까. 여자들은 결혼을 원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원하는 남자 입장 생각해봐. 본인들이 원하는 입장이 될 수가 있는지. 거기다 본인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 뭐냐? 본인들이 결혼하는 순간 직장 때려치울 거다. 그 마인드잖아. 저 여자분들 대부분 마인드가 그런 취직하려고 나와요. 취직하려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나이 먹어서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그럼 남자한테 이거를 생계적인 책임을 다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남자가 전성기 훌떡 지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난 그런 자를 왜 데리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나이 어린 여자부터 까다로워. 왜냐하면 연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비교 대상이 많아. 전 남친, 전전 남친, 전전전 남친 비교하는 거지. 외모나 능력이나. 그러다 보니까 더 바라는 게 많아요.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나이가 차면 더 바라는 게 없어야 되거든. 자기가 염치를 하면 바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바라는 게 더 많아. 요구하는 게 많고 더 비싼 거 얻어먹으려고, 더 비싼 거 받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이제 늙었는데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사람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저 나이 되면 사실상 결혼이 힘듭니다. 앞으로 시간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35세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33세만 돼도 힘들어. 33세만 돼도. 그 왜 그런지 이제 피부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이상은 걸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20세 때 딴 남자는 지지고 다 지겨놓고 당신에게는 혼전수기 외치면서 20세 때 모은 청구서 다 드림입니다. 안 그런 여자도 많다고요. 그런 여자는 20세 때 이미 다 결혼했어. 그리고 출산으로도 30세 이상은 노산입니다. 장애하는 낮은 가족들 봤어요? 평생 종신형처럼 월 200 가까이 나갑니다. 노산으로 장애를 낳은 그 순간부터 부모는 용서받지 못하는 종신형 재수가 되어 평생을 희망 없는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진짜로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20세 때 높아진 눈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게 눈에 다 보입니다. 본인은 진짜 30세 이제 늙을 일만 남았는데 밀당 계산기 두드리면서 늙은 아줌마가 역하게 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좀 세게 적으셨네. 근데 많이 걸을 겁니다. 이제 많이 걸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자가 나이가 찼는데 배짱을 튕긴다는 자체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자분들. 일본도 일본 여자들도 있잖아요.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줌마라고. 끝났다고 부릅니다. 일본도. 옆나라 일본도 그런데 우리나라면 유독 이상해요. 30 넘어가 여자 애기라 부르지 않나. 애기도 몇 명 못 낳는다는데 맞잖아.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 가도 25 넘어가면 아줌마예요. 노처녀, 노처녀. 네. 러시아 같은 데 가도 26대면 노처녀예요. 아줌마라 부릅니다. 근데 아무 타격이 없어, 그 사람들. 당연히 받아들여. 이상하게 우리나라 여자들은 나이 마흔 넘어도 아줌마라 얘기하면 경계를 익힙니다. 멘탈이 안 좋아, 멘탈이. 맞잖아요. 그 멘탈이 좋은 거 아니야,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멘탈이 좋은 거잖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맞잖아요. 멘탈이 좋으면 그런 얘기 들어도, 맞는 말인데, 맞는 말 맞잖아. 웃자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인드 가지잖아. 오히려 외국 여성들이 마인드가 좋은 게 그런 거, 멘탈이 좋은 게 맞잖아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잖아. 거부하지 않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자는 이미 자기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여자들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멘탈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병, 청정국 아니야. 정신병, 청정국. 여기저기 정신병들이 흘러 넘치잖아, 이게. 그 맹정신을 못 사는 분들이. 오히려 여자분들 연애시장에 갑질하는 게 되려 독이 되는 거야, 이게. 20대 때 이제 연애시장에서 남자한테 배짱 튕기고 환승연애하는 게 되게 독이 되는 거야, 나이 먹어서. 맞잖아요. 남자 신뢰가지고 떨어뜨린 거. 오히려 만약 여자분들이 20대 때
조심했으면 맞잖아요. 일편단심 같은 마음 보였으면 아 그래 한 여자는 그래도 한 남자 바라보니까 나이 먹어도 이 여자하고 괜찮으면 이 사람도 다른 남자 신경 안 쓰고 한 남자 바라보겠지. 그런 마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여자는 어떤 거예요? 20대 때 뭐 지금 남자 사귀었다가 좀 더 좋은 조건 남자 있으면 또 그 남자 갈아찼다가 이게 보인단 말이야. 20대 때 그렇게 환승연애 해놓고서 나이 보고 그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이 왜 나이 먹어서 돈 많은 남자 만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잘생기고 있잖아요. 키 큰 남자를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여자도 압니다. 나이 먹으면 돈 벌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여자도 있잖아요. 달라지는 게 뭐냐. 여자들이 보통 20대 여자하고 30대 여자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20대는 남자 여자 똑같아. 외모 보는 게 똑같은데 여자가 20대 중반 넘어가면 어떤 거냐면 돈 벌기 힘들다. 왜냐 돈이 없으면 아무리 잘생긴 남자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자들가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보통 대학생이 사귀면 뭐 자취방에서 뭐 데이트한다거나 뭐 김밥점과 데이트해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런 걸 한계가 있고 그리고 돈이 적다 보니까 데이트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요. 거기다가 결혼 단계까지 가기엔 남자 보통 생각해봐. 25 남자를 사귄다 하면 25 남자 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대학생이니까 백수지 맞잖아요. 취업 준비한다거나. 돈이 없단 말이야. 돈이 없다 보니까 데이트하는데 부양도 많이 되잖아. 그러면 그런 거까지 많이 싸우거든.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 좋아도 자꾸 사다 보면. 그리고 자꾸 남자도 잘생기고 뭐 다 좋아도 평생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하이니. 어장관련 여자가 있긴 한데 다 그렇진 않아. 근데 예전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긴 했어. 오버하지 마시고. 이분도 참 이런 것도 안 좋아 이게. 꼭 이렇게 봐봐 이것도 안 좋은 거야. 10분 벙어리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자꾸 알파나 말파나 하는데 무슨 알파나 무슨 카사노바는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잘못돼. 이것도 보면 자꾸 인터넷만 하다 보니까 남자들 좀 이상했어. 뭐냐면 알파나면 그 잘생긴 사람 맞지. 근데 잘생긴 사람도 밖에 안 나온 사람 많고 연애 같은 거 좀 등하시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것도 잘생긴 사람마다 다른 거야. 본인이 잘생겨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인터넷에서 맨날 알파나면 그렇다. 이것도 봐봐. 온라인으로 맨날 방구석에서 맨날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라고. 무슨 뭐 알파남이면 잘생기면 다 카사노바야? 의외로 굉장히 너드하고 내향적인 사람도 많아. 사람마다 다르다고. 자기는 그렇게 못 해봤으니까 약간 피해의식적 반연하는 거 아니죠? 어떤 남자도. 저런 것도 안 좋은 거라니까.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노산하면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여자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자가 나이 먹고 출산하면 폭삭 늙습니다. 진짜 늙어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몸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날씬했는데 나이 먹어서 살이 확 찌는 경우, 살이 처지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나이 먹은 여자가 출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를 안 가져요. 이제 막 예전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금방 늙어. 그리고 이 장애를 낳게 된 문제가 뭐냐 하면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 평생. 자립이 안 돼. 자립이. 그리고 밖에 못 나가요. 집에 장애를 키우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가 있고 외출을 가면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손가락질 받을까봐 이제 못 나가. 집안에만 있고. 거기다가 예전에 제 방송에 그 자폐 자녀를 키우는 고민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집이 엄청 잘 사는 게 아닌 이상 보통 장애아를 키우면 집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일단 장애아가 태어나면 대부분 외벌이가 됩니다. 외벌이가 돼. 왜냐하면 와이프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벌이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한 명이 자폐를 책임지고 맡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여자 쪽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남자 외벌이가 돼. 근데 거기다가 장애아 같은 경우에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요. 보호기관에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리고
장애아로 키우면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고 계속 어디 가든 신경 써야, 화장실 가든 신경 써야 되고 어디 외출 나가든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통 애 키우는 것보다 나이도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크면 또 최고 크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 여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장애아가 남자라고 하면 힘에서 밀리다 보니까 제어가 안 돼, 이게.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계속 끼고 살아야 돼. 그러면 가족이 지치는 거야, 이게. 보통의 자녀라고 하면 애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다 맑게 알아듣고 기본적인 건 혼자 한단 말이야, 맞죠? 옷 갈아입거나 뭐 청소하거나 뭐 숙제 같은 걸 알아서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성인 되고 나서도 이제 못한단 말이야, 이게. 거기다가 자립이 안 돼, 자립이. 나이 먹어 키웠으면 이제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부모도 나이 먹어 힘이 빠지잖아. 일을 못하게 될 거 아니야. 나도 소득활동 못하는데 경제활동 못한 자녀에 끼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겠냐고. 그리고 평생 끼고 있어야 되고. 거의 창사 놓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가정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기형아 출산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가정을 살아갈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건 둘 다 힘들어요. 남자 여자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나이 든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게 사실 리스크가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들 좀 일찍 결혼하시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건강 상태를 알면 일찍 결혼해야 돼. 이제 남자들이 가면 가서 나이 든 여자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정말 돈과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근데 절대다수의 나이 든 여자들, 미혼 여자들은 돈과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